네, 오늘의 키워드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과연 오늘 시장을 관통하고 있는,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주요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두 분과 함께 하나씩 좀 파헤쳐 볼게요. 나도투자연구소의 이재규 본부장,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4개의 키워드로 압축을 해봤는데요. 하나씩 그거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수급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양도세, 연말하면 항상 나오는 키워드 중에 하나인데 유독 올해는 양도세 키워드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이 양도세를 피하기 위한 매물이 출회되는 건지 연말마다 있는 이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오늘 시장의 가장 중심에는 반도체주가 있죠. 물론 초반보다는 많이 둔화되긴 했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시장을 완벽하게 주도해주고 있는 섹터입니다. 네덜란드와 관련해서 동맹국가 격상이라는 키워드도 있는 상황인데 투심 다시 살아나는 건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LCC 항공사들이 선전을 좀 해주고 있어요. 국제유가 오늘은 소폭 오르긴 했는데 5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한 최근 WTI의 흐름이에요. 이에 따라 대형주 쪽보다는 LCC가 나은 건지 LCC 안에서도 저희가 좀 선택해 볼 만한 종목이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풍력주. 좀 뜬금없다. 갑자기 왜 오르는 거지? 라는 궁금증이 있을 만한 섹터인데요. 상승폭도 크다 보니까 점검해봐야 될 것 같아요. 풍력주도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키워드를 통해 힌트 얻어볼 텐데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양도세를 피하기 위한 매도 물량이 본격적으로 출회가 되는 건지 수급을 통해 힌트를 좀 찾아볼게요. 먼저 이재규 본부장은 어떤 의견일지 한 줄 평 열어보겠습니다. 빠를수록 좋은 결정이다라고 합니다. 뭘 빨리 결정하라는 걸까요?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서 매도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연말에는. 그분들한테 빨리 팔아라, 이런 겁니까? 아니죠. 정부에서 이 대주주 기준에 대해서 좀 빠르게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에서 빠를수록 좋은 정부 결정이라고 차원에서. 예, 그렇게 글을 좀 달아봤는데 네. 지금 사실상 이 주가라는 것은 기업의 가치라든지 모멘텀, 뉴스와 관련돼서 이슈와 관련돼서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좀 연말 같은 경우는 기업의 가치나 모멘텀과는 관계가 없이 단순하게 세제상으로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빠르게 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실제로 올해 같은 매년 이제 이 대주주 양도세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부각이 됐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평소 때보다도 더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고 특히나 이제 연말 대주주가 결정이 되기 그 전까지 해서 5거래일에서 10거래일 정도는 굉장히 강한 매물이 출회될 가능성도 높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느 정도 피해를 볼 수가 있고 생각지 못했던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좀 냉정하게 따져보자면 실제로 이제 주가가 대주주 양도세 회피를 위해서 나온다라고 한다면 물량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 물량 같은 경우에는 다시 채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신용 매수라든지 미수를 사용해서 좀 무리해서 매매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이 나온 이후에 제자리로 찾아간다라는 그런 가정 하에는 또 별다른 문제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대주주 양도세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정부 차원에서 빠르게 결정을 지어야겠지만 우리가 사실상 매매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악재라고 보긴 좀 어렵다라는 말씀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양도세 관련 이슈가 크게 악재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주셨는데 오늘 수급을 이렇게 봤더니 개인들의 수급이 지금 포인트가 되는 거잖아요. 네. 코스피에서 지금 5천억 넘게 현구간 팔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오히려 2천억 정도 매수를 하더라고요. 네. 개인이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서 파는 거라면 사실 중소형주 중심의 비중이 개인이 높으니까 네. 코스닥에서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오늘 수급도 한번 정리해 주신다면요. 우선은 개인적으로 말씀하셨듯이 정책에 대한 부분이 좀 빨리 결정이 돼야 이 부분이 이 투자자들 분들한테도 이제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이 상향 가능성이 좀 굉장히 좀 높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30억으로. 네네. 네. 그러니까 이건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근데 분위기상 우선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정부가 뭐 공매도나 여러 가지 공매도를 금지시키고 또 주가 부양에 대한 좀 의지도 좀 강한 부분도 좀 있었기 때문에 이 어떤 여야 간의 좀 합의도 맞아야겠지만은 이 양도세 기준에 대한 상향을 하면서 시장에 어떤 왜곡된 그런 기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방지하려는 그 움직임이 그 전부터 좀 있었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뭐 세금을 걷어들이는 부분 또 이제 뭐 빈부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 부분은 둘째치고 이 주식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상향을 했을 때 이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의 비왜곡적인 이 PBR이나 펀더멘탈 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매물이 나오는 부분도 방지를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개인분들 같은 경우에 또 뭐 좀 주가를 좀 팔았을 때에 되면은 이 어떻게 보면 주식 수가 좀 줄어들기 때문에 이 주주 가치나 이런 부분이 좀 줄어들 가능성도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본다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상향에 대한 좀 가능성이 좀 있는 상태에서 우선 지금 그 부분은 뭐 주가에는 당연히 도움이 된다.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성웅 차장님 역시 이 정책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양도세 관련된 이슈 한 줄 평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 이렇게 정리해 보겠고요. 다음 키워드도 한번 열어볼까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섹터죠. 반도체, 오늘의 주인공, 완벽한 주인공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SK하이닉스가 2% 넘게 오르다가 현재는 1%대 상승 보여주고요. 제주 반도체의 기세가 전 진짜 무섭더라고요. 계속 가나 안 가나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들 있을 것 같은데 이재규 본부장님은 어떤 의견이실까요? 한 줄 평 열어볼게요. 네. 옥석 가리기라고 좀 남겨주셨어요. 옥석 가리기를 반도체 안에서도 계속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세요? 왜냐하면 반도체조 하면 사실 긍정적인 전망이 내년까지도 계속 나올 것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래도 반도체는 업종 전체를 좀 볼만한 유일한 섹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서. 네, 맞습니다. 업종 전체를 보는 것도 좋은데 그것도 맞는 말씀인데 네. 그중에서 좀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골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을 내려면. 그렇죠. 네.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제가 우리 방송국에서 한번 방송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우리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반도체 관련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일단 HBM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였었고 그다음에 이제 온디바이스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대통령이 뭐 네덜란드에 가서 반도체 쪽에 대한 모멘텀이 어느 정도 불고 있었던 상황이죠. 그리고 미국의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도 2년 만에 최고점까지 올라오면서 반도체 업종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모든 종목군들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종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차를 두고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온디바이스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먼저 좀 변동성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2024년도에는 그동안 좀 소외됐었던 전공정 기업들이라든지 뭐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도 내년 하반기 때쯤에는 업황 자체가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니까 아직까지 많이 못 오른 기업들 그러니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빠르게 들어가서 짧은 기간 안에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수익률적인 면에서 기대 수익률적인 면에서 주가의 상승 여력이 많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많이 못 오른 기업들 중에서 찾아낼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는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이제 내가 이 반도체 관련주를 매매했을 때 좋은 수익을 어떤 종목군들을 매매했을 때 수익이 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본다면 너무 많이 올라온 기업들보다는 이제 저점대에서 좀 움직일 수 있는 기업들을 좀 눈여겨보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내려면 거기서의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라고 조금 더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신 건데요. 자, 그러면 이성웅 차장님은 반도체주에 대한 의견이 어떨지 뭘 반도체 안에서 꼭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지 이성웅 차장의 한 줄 평 열어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 4분기에 흑자 전환이 기대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있고 오늘 뭐 중소형주에서도 오르는 게 많은데 굳이 SK하이닉스를 콕 집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SK하이닉스가 가야죠. 가야 네. 다른 이제 반도체 지금 장비주들도 그렇고 소재주들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만약에 SK하이닉스가 네. 지금 현재 가지 않는다면 이런 반도체 장비주들이 가는 상황이 안 나올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SK하이닉스의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SK하이닉스의 이 흑자가 과연 올해 4분기일지
내년 상반기일지, 만약 4분기가 된다고 한다면 정말 이제 반도체 업종이 어떤 슈퍼사이클이라기보다도 슈퍼사이클에 대한 진입에 대한 부분을 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 3분기도 그렇고 이때 지금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의 이 그 저력을 좀 한번 확인했었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이 감산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 메모리 가격에 대한 부분을 이 공급자 우위 시장으로 좀 바꿨던 걸 봤을 때, 제가 본다고 했을 때도 이 디램 가격의 상승이나 그리고 이런 부분이 공급자 우위나 또 여기에 또 AI나 HBM에 대한 부가적인 실적이 좀 빠르게 잡힌다고 한다면은 삼성 그 SK하이닉스의 이 4분기 때 흑자 전환에 대한 부분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주들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선별할 필요가 있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SK하이닉스의 그 4분기 실적에 대한 흑자 전환이 나왔을 때는 지금 잘 가고 있는 이 반도체 장비주들에 대한 종목들이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안 가는 종목들보다 주가 가는 종목들 기대감이 더 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도 충분히 무리는 없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결국 SK하이닉스가 잘 가줄 때 나머지 소재까지도 쭉 따라와 줄 수 있다라는 부분들, SK하이닉스 4분기 흑자 전환 기대된다. 이것 좀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주에 대해서는 어쨌든 긍정적인 전망, 그 안에서도 옥석 가리기에 대한 조언을 주셨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섹터를 OX 카드를 통해서 한번 직관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섹터는 유가 하락 속에 LCC주들이 선전을 해주고 있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거두절미하고 OX 먼저 볼까요? 들어주세요. 네, 두 분 다 5회 의견 매수 괜찮겠다라고 주셨습니다. 뭐 수치를 봤더니 해외여행 갈 때 LCC를 이용하는 사람이 대형항공사, 대한항공, 아시아나보다 더 늘어났다라고 해요. 올 한 해 동안. 그만큼 많이들 LCC를 이용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매수 괜찮겠다라고 하신 거 보니까 항공주 전체입니까? 아니면 대형주보다 이제는 LCC를 볼 때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이제 주가의 측면에서는 네. 저가항공사들도 좋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대한항공도 주가 흐름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이제 주가 흐름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항공주들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좀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7주째 유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항공주들 같은 경우는 비용의 약 30% 정도가 이 항공유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유가가 계속해서 빠지고 있고요. 그리고 11월 달 같은 경우는 여객 수송 기준으로 코로나19 이전의 약 90% 정도가 이제 회복이 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물 수송 쪽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서 최대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주가 흐름이 개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항공주들 같은 경우는 또 내년 2월 달까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여부가 결정이 될 텐데 그런 이슈들이 있긴 하지만 주가의 흐름 자체는 지금부터 계속해서 나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하락한 것이 지금 당장의 실적에 나오는 것은 아니겠지만 점진적으로 실적에 반영이 되면서 주가의 그 매출과 영업이익이 올라가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이제 주가 같은 경우는 선행하는 성격 때문에 지금부터 우상향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항공주들 같은 경우는 낙폭과대에서 올라오는 종목군 중에서 실적 기대감까지 있는 기업군들로서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궁금했어요. LCC 여러 개가 있잖아요. 최근 한 달 동안 가장 주가 흐름이 좋았던 거는 진에어였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왜 올랐던 건지 앞으로 LCC 포트에 담고 싶다면 뭘 기준으로 봐야 되는지 했는데 낙폭과대, 여기에 실적이라는 포인트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이성홍 차장님은 LCC 기업 편입할 때 뭘 기준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우선은 이제 노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확충을 계속 좀 하고 있는. 노선을 늘리는. 예, 늘리는 부분에 있어서 좀 확충을 좀 잘 하고 있는 그런 LCC 업체들을 좀 중점 있게 좀 봐야 되는 상황이고, LCC 업체들이 이 상반기 때는 좋았어요. 상반기 좋았다가 이 하반기 때 주가 부분이 안 좋았던 이유가 이 운임 가격에 대한 부분이 좀 하락세가
좀 예상이 됐었던 게 좀 주가에 좀 많이 반영이 됐었고 또 여기에 유가 상승도 있었겠죠. 근데 지금 생각보다는 운임의 그 유가에 대한 상승은 제한되면서 하락 추세로 지금 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간에 좀 합병 이슈가 있지만 결국은 이 항공이나 어떤 노선에 대한 부분은 증설에 대한 부분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LCC 업체들한테는 오히려 지금 운임 하락보다는 그나마 지금 현재 수준을 최소 유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우선 LCC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뭐 LCC 업계도 그렇고 항공주들도 이 좀 약간 좀 생각해야 되는 게 봐야 될 게 너무 많거든요. 뭐 유가도 그렇고 뭐 경기 지수도 그렇고 뭐 지정학적 리스크 여러 가지 부분을 많이 살펴야 가야겠지만 지금 현재 분위기상은 뭐 좋아지는 매크로 지표가 더 많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어서 우선 이 LCC 업체들 뭐 괜찮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성웅 차장님은 LCC냐 대형주냐라고 했을 때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우선 항공주는 저는 지금 다른 섹터 대비해서는 분명히 좀 그 매수 관점 접근해도 괜찮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뭐 연말에 대한 부분 또 이제 그 어떤 합병 이슈에 대한 부분이 항상 이제 뭐 기회 요인일 수도 있고 리스크 요인으로 주가 작용할 수도 있으니까 LCC 업체들한테 한 표를 더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단기간으로 보자면 항공주 전체 좋지만 짧게 보자면 LCC 쪽에 손을 좀 더 들어주시는 모습이었고요. 자, 일단 두 분 다 LCC 업체들에 대해서는 매수 괜찮겠다 5로 통일이 됐는데 마지막으로 한 섹터가 남았어요. 풍력주에 대해서는 매수 의견 어떨까요? OX카드 들어주세요. 네, 역시나 5의 의견으로 일치가 됐습니다. 오늘 CS윈드가 장중 13%까지 올랐고 지금도 고점 부근에서 거래 이어가고요. SK 오션플랜트도 5.6%의 상승권을 지나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예고도 없다. 오늘의 상승을 누가 예측했을 것인가라는 생각도 들고 개별 종목 장세 속에 소외주까지 이제 골고루 다 오르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오늘의 상승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도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좀 더 큽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주식 투자라는 것은 어떤 계기를 통해서 반등이 나오면 거기서 추세가 바뀌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이제 5의 의견을 드린 부분인데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풍력주들 같은 경우는 미국의 고금리와 고물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이 풍력산업 같은 경우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금리라든지 고물가에 대한 피해를 많이 받고 있는데 이제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더 이상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어느 정도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이제 해상풍력이라든지 이 육상풍력 쪽에 대한 부정적인 이슈가 나왔었던 그 내용들이 완벽하게 지금 없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 풍력 쪽에 대한 관심은 가지지만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를 계속해서 체크할 필요는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등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여기서 밀리지 않고 호재성 기사가 계속해서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반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일단 단기적으로는 5의 의견이지만 아직까지는 불확실한 부분이 많다라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 또 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들이 또 한 번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다른 업종들에 비해서는 많이 체크해야 된다. 이 말씀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변수를 좀 봐야 되는데 미국의 대선의 영향까지도 봐야 되는 풍력주에 대한 의견이었고 두 분 다 5의 의견이었기 때문에 뭐 계속 궁금한 건 그거예요. 개별 종목 장세 속에 풍력주가 끼어들 자리가 있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풍력 안에서도 또 개별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제 풍력을 어떤 이제 개발하는 기업보다 풍력 부품주로 봐야 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풍력에 대한 부분 프로젝트 시행했을 때 이 풍력 부품주들한테 실질적으로 이제 그 수주나 이런 부분이 2년 동안은 계속 지속이 되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안에서의 풍력 이 부품 기자재 업체들은 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 그 기술력 제품에 대한 부분의 품질 우수성을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풍력주들 같은 경우에도 뭐 향후에 어떤 정책 모멘텀도 다시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그 안에서 종목들을 대부분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풍력 부품주들은 맞긴 맞는데 그런 종목들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고금리가 꺾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이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풍력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거의 그 50% 이상을 이 은행에 돈을 빌려서 이런 개발 사업이나 풍력에 대한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좀 어떤 저가 매수에 대한 관점도 지금 현재 매크로 지표 분위기상 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궁금해하실 만한 키워드들 정리했고요. 섹터까지 알아봤습니다. 두 분과 함께하는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